자, 오늘은 원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 잘 가죠. 건설주들도 잘 가고 대우건설, 이런 GS건설 이런 종목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4% 넘게 또 신고가를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의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힌트를 삼아서 우리도 미국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는데, 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그리고 일본이 돈을 직접 투입을 해서 SMR,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만든다라는 건데, 이거를 데이터 센터랑 패키지로 함께 만드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 에너지와 관련된 보급을 알아서 만들고 형성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랑 SMR을 같이 짓던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관련된 발전을 같이 짓던지, 이렇게 이제는 페어링 돼서 세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자,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2차 대미 투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한 36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딱 열어보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의 730억 달러, 110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일본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계획을,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SMR, 가장 기대가 되는 SMR이고, 그다음 펜실베니아 가스발전 관련된 시설을 만들겠다, 텍사스에도 가스발전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액수가 SMR을 만드는데 들어갈 것이다.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를 SMR 투자를 일본이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미국의 가장 큰 에너지 기업, 부각을 많이 받는 에너지 기업이죠. GE 버너바와 일본의 히타치가 함께 협력을 해서 테네시주하고 엘라바마주에 역시 SMR을 건설을 할 것이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원전을 일본이 우리보다 선수를 치는 건지, 지금 SMR 원전 투자를 미국에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원전도 역시 제1호 사업도 원전이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도 아마 원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LNG 발전소도 있었지만, 터미널도 있었지만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일본도 지금 미국에 원전 투자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00기가와트시로 지금보다 4배를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확대되는 거, 원전 시장 확대되는 거 하나가 당연히 좋은 우리에게도 영향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핵심, 원전에서의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IEA와 IBK 투자증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원전을 만드는 나라들 중에 들어가는 비용, 원전 건설 비용이 우리나라가 제일 싸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제일, 역시나 우리의 자랑이죠, 가성비 있게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일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더 많은 캐파시티를 가지더라도 가격이 우리가 더 낮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싸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면 미국도 당연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겠죠. 일본이 60조 원 투자를 한다는데 2개 프로젝트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미국과 우리가 더 원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봐야 되는데요. 유럽도 이제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SMR 전략을 여러 나라들이 속속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축소, EU 쪽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원전을 축소하는 전략을 유럽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전을 축소하는 전략이 우리의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전을 추가적으로 가동을 한다거나 더 만들 가능성들이 있죠.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수주의 가능성, 모멘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살펴보면 우리가 모멘텀을 충분히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전주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HSBC에서 우리나라 코리아 뉴클리어 원전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종목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부분의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역시나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매수 의견을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왜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원자력 증기 개통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워낙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당연히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을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1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수주했던 재작년이었죠. 수주했던 체코 원전에서도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에서도 EPC 설계 조달 시공 요 EPC에서도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확장을 하면서 사업 범위가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풍력 EPC 같은 것도 국내에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친환경 관련해서도 역시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한번 11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그전에도 13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단계 더 레벨을 업을 해서 15만 원으로 HSBC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매수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다음은 건설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건설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지금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두산에너빌리티지만 미국 원전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현대건설이 주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와 아니면 홀텍 이런 미국에서의 원전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나 홀텍과 만약에 사업들이 추진되면 당연히 현대건설은 미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재가동을 한다거나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현대건설이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상반기에 또 수주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 쪽에서의 수주가 또 소식이 전해지면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목표 주가는 20만 원 돌파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삼성물산도 우리가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라든지 스웨덴 파트너십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이 삼성물산은 SMR 원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쨌든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주주환원책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에서 또 공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원전과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우건설, GS건설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우건설과 GS건설에 대해서는 HSBC는 그냥 홀드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이 시점에 원전 투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